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제가 요즘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기존 주택 매입 임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매입주택에서 임대료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몇몇 분들이 임대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이전에 말씀드리지 않은 매입 임대 유형인 신혼부부와 다자녀 유형을 예로 들어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에 매입 임대의 정말 좋은 점 중 하나는 자신이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제가 집을 구할 때 보면 간혹 이런 집주인도 있어요. 이건 원래 보증금 6천만 원에 월 20만 원인데 전세 1억으로도 된다. 혹은 3천만 원에 30만 원도 가능하다. 전 이런 집주인들 보면 정말 좋더라고요. 제 상황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매입 임대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공사에서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정해주면 내가 공사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임대료를 정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증금이 부담된다면 보증금을 줄이는 대신 월 임대료를 올릴 수 있고, 반대로 매달 내내 임대료가 부담된다면 월 임대료를 줄이고 보증금을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게 유리한 쪽으로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죠.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임대료를 정하는지 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임대료를 정하는 방법은 임대 보증금을 올려 월 임대료를 낮추는 방법, 월 임대료를 올려 임대 보증금을 낮추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예요. 먼저 임대 보증금을 올려 월 임대료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월 임대료를 임대 보증금으로 바꾸는 이율은 6%예요. 임대 보증금을 100만 원 올리려면 이것의 6%를 곱하고 나누기 12개월을 하면 월 임대료가 얼마나 낮아지는지 나와요. 그래서 100만 원 곱하기 0.06 한 것을 12로 나누면 5천 원이 나오죠. 그러니까 월 임대료 5천 원을 낮추려면 임대 보증금을 100만 원 높이면 돼요. 그런데 이 임대 보증금은 10만 원 단위로 조정할 수 있거든요. 임대 보증금을 최대한 높여서 월 임대료를 낮추겠다 해서 난 임대 보증금을 125만 원 올리고 월 임대료를 6,250원 낮추겠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120만 원이면 120만 원, 130만 원이면 130만 원, 이렇게 임대 보증금을 조정해야 하는 거죠.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올해 LH 공고로 나온 수원의 신혼부부 1유형의 매입주택 사진이에요.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는 405만 원에 18만 원, 소득 70%는 405만 원에 24만 원 정도 하는데요. 이 정도면 시세의 3, 40%밖에 안 되니까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수급자는 405만 원에 18만 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월 임대료의 최소 60%까지만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8만 원이면 이것의 60%인 10만 8천 원까지만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월 임대료를 10만 8천 원 낮춘다고 해볼게요. 그럼 보증금이 얼마 올라가냐? 이런 경우는 10만 8천 원을 0.06으로 나눈 다음 12를 곱하면 되는데요. 그럼 2,160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집 같은 경우는 원래 405만 원에 18만 원이니까 보증금은 여기에 2,160만 원을 더한 2,565만 원이 되고, 월 임대료는 18만 원에서 10만 8천 원을 뺀 7만 2천 원을 내게 되는 거예요. 만약 나 월 임대료 5만 원 정도를 덜 내고 싶다. 이러면 보증금을 얼마 올려야 하냐? 이런 경우는 5만 원 나누기 0.06 한 것에서 12를 곱한 1,000만 원을 올려야 하는 거고요. 만약 난 5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이 정도는 보증금 올려도 된다. 이런 경우는 500만 원 곱하기 0.06 한 것에서 12를 나눈 금액인 2만 5천 원을 매달 아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보셔야 해요. 아까의 경우 한번 볼게요. 이 집은 경기도 수원에 있고 임대료가 405만 원에 18만 원이니까 수급자분은 자기 부담금이 없다고 했을 때 18만 원을 주거급여로 다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보증금 405만 원에 대한 주거급여비 13,500원을 더 받아서 총 19만 3,500원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만약 보증금 2,565만 원에 월 임대료 7만 2천 원이 든다면 월 임대료에 대한 주거급여비 7만 2천 원에 보증금에 대한 주거급여비 8만 5,500원을 더하면 15만 7,500원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경우는 오히려 더 손해예요. 그래서 주위에서 보증금 올리는 게 좋다더라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손해가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참고로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린 신혼부부 매입주택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부부이거나 예비 신혼부부인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해서 혼인가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신혼부부 1순위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이거나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족이고요. 2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3순위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를 말해요. 신혼부부 유형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 제가 방금 보여드리는 것은 1유형이에요. 1유형의 소득 기준은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90%인데요. 그러니까 가족이 부부 2명과 아기 1명이라면 외벌이일 경우 393만 원, 맞벌이일 경우 506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에 최장 20년을 살 수 있으니까 주거도 정말 안정적이죠. 다음은 임대 보증금을 낮춰서 월 임대료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경우는 전환이율이 연 2.5%이거든요. 그래서 낮추려고 하는 임대 보증금이 2.5%를 곱한 것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임대료가 얼마 올라가는지가 나와요. 내가 만약 임대 보증금을 480만 원 낮추고 싶다고 하면 480만 원에 0.025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인 만 원을 매달 더 내면 되는 거예요. 난 매달 5만 원 정도 더 내고 보증금을 낮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5만 원을 0.025로 나누고 이걸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2,400만 원이 나오죠. 그럼 월 임대료를 5만 원 올리는 대신 보증금을 2,400만 원 덜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전환한 다음에 월 임대료 2년치가 전환 후 보증금보다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에서는 입주자가 월 임대료를 2년간 한 번도 안 낼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바꿔주겠다는 거죠. 그럼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매입 임대주택 신혼부부 2유형 공고를 볼게요. 올해 공고된 수원을 예로 들면 소득 80% 이하는 4,713만 원에 25만 원, 소득 80% 초과는 4,713만 원에 33만 원이에요. 아니 매입 임대주택에 이렇게 비싼 집도 있냐 하실 텐데요. 신혼부부 이 유형은 다른 매입 임대보다 훨씬 비싸요. 다른 주택들은 시세의 30%, 40% 이러는데 신혼부부 이 유형은 시세의 60%, 70%이거든요. 신혼부부 이 유형은 소득 기준이 높아서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는 120% 이하인데요. 그러니까 가족이 부부 2명과 아기 1명이라면 외벌이일 경우 562만 원, 맞벌이일 경우 675만 원 이하이면 돼요. 이 정도면 신혼부부 치고 정말 적지 않은 소득이죠. 또 신혼부부 이 유형은 다른 매입임대 주택과 다르게 아파트와 오피스텔에서도 생활할 수 있어요. 사진 보시면 처음에 보여드렸던 주택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신혼부부 이 유형은 재계약을 2번밖에 못해서 최대 6년 살 수 있는데 만약 자녀가 있다면 10년까지도 살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 임대 보증금을 낮췄을 때 월 임대료를 얼마 높이면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이 집이 4,713만 원에 25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전환했을 때 월 임대료에서 24개월치를 곱한 금액이 보증금보다 많으면 안 돼요. 만약 임대 보증금을 3천만 원 낮추고 싶다고 하면 3천만 원 곱하기 0.025 한 것에서 12를 나누면 62,500원이죠. 그럼 월 임대료는 원래 임대료인 25만 원에 62,500원을 더한 31만 2,500원이에요. 정리해보면 보증금은 원래 보증금 4,713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뺀 1,713만 원으로 할 수 있고 월 임대료는 31만 2,500원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신혼부부 1가 2 유형은 해당되시는 분 정말 많으실 텐데요. 만약 경쟁률이 높다 하면 지금 보여드린 평가 항목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요. 그래서 가족이 수급자이거나 자녀 수가 3명 이상이라던가 청약저축을 24번 이상 냈다던가 해당 지역에 오래 살았다던가 신청자가 장애인이거나 신청자가 65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한다던가 하면 선정될 확률이 높아요. 제가 요즘 3차례에 걸쳐서 매입임대주택의 일반, 청년, 신혼부부 유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것 말고도 다자녀 유형도 있어요. 다자녀는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녀가 3명이더라도 자녀들이 19살이 넘었으면 대상이 아닌 거죠. 다자녀 유형은 최장 20년까지도 살 수 있어요. 다자녀 가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분들이 해당해요. 그래서 월 소득이 3인 가구 경우 393만원, 4인 가구인 경우 435만원, 5인 가구는 485만원, 6인 가구는 531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돼요. 이 다자녀 유형도 1순위, 2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1순위는 수급자나 차상위,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가정이에요. 11월 5일에 LH에서 공고된 자료 보니까 부천에 있는 22평 빌라일 경우 1순위는 727만원에 31만원, 2순위는 727만원에 42만원이더라고요. 이것도 아까처럼 월 임대료를 10,000원 낮추려면 보증금을 200만원 올릴 수 있고 임대 보증금을 480만원 낮추려면 월 임대료를 10,000원 올리면 돼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기존 주택 매입 임대의 유형, 기준,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매입 임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이만 안녕.